박 전 대통령이 공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네. 이 얘기를 왜 남의 재판을 판결하죠? 아 이제 어쨌건 이 사건 전반에 관련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 박 전 대통령도 일단은 다른 재판에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 판결을 보고 좀 갸우뚱했는데요. 나머지 블랙리스트 뭐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나 이런 판결은 저는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좀 저도 이상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왔는데 막상 판결문 전체 35쪽이죠. 네, 그중에 6페이지를 박 전 대통령 거에 할애했단 말이에요. 예. 이 판결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박 전 대통령은 보수를 표방해서 대선 후보로 나왔고 예. 그러니까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만든 것. 예. 그 정책 기조를 만든 것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골자입니다. 근데 그게 우파 배제, 우파 지원, 좌파 배제 이게 블랙리스트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조폭 두목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조폭 두목인데 예. 조폭 논리를 하면 제일 귀에 쏙 들어가. 네, 그러면 저희 박지원 변호사를 내가 좀 콜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 예. 그럼 제가 김태현 행동대장한테 저기 가가지고 제 박지원이를 저기 팔도 좀 부러뜨리고 좀 때려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이거 숨 좀 봐줘. 요즘에 쟤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야 뭐야? 그러니까 좌파 배제 우파 지원 정책기 좀 만들면 그 밑에서 김기춘 씨하고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 뭐 조폭 구조로 만들어서 제가 좀 말씀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공범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대통령이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하나는 정치인이죠. 당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수 집권 이런 표현 써도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두 가지 지위를 갖는 게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있지만 또 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어요. 뭔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집행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인데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이번 판결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좀 혼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판결을 보신 적 있어요? 블랙리스트 판결을 처음 봤죠. 블랙리스트 판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이걸 왜 적었나 싶어요 판결문에. 네, 박지훈 변호사 이상해요. 저는 가장 정확한 지적했다고 봐요.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왜 아니에요? 써? 그러니까 못 봤죠 저도.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의 판결을 제가 받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말고 그죠? 예.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백성 변호사 잠시 언급했듯이 변호사다 보니까 저는 예. 10년을 넘게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 저는 웬간하면 판결을 비판 안 합니다. 왜? 아하. 법원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무슨 제가 제 주장 썼다가 소송 질 일 있습니까? 언제 가서 또 만날 건데. 그렇죠.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내가 아니랬다고 딴 걸 했다가 무슨 그렇게요. 그래서 제가 웬간하면 비판 안 하는데 예. 이번 판결은 이제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신 부분. 일단 뭐 뒤에다 나오겠지만 첫 번째가 조윤선 전 장관 무죄 부분인데 예. 저는 이건 무죄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건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 부분이에요. 공범. 그 왜 예. 판단했냐라는 건데 이 공소장 보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기춘 씨 공범 관계가 적시가 돼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박 전 대통령 조사 안 돼서 기소는 못했지만 예. 왜냐하면 처음에 최순실 씨 K재단 미래재단 기소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피고인은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지만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상 그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건 맞아요. 예. 뭐 유무죄를 여기서 주문에 선고하진 않지만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 공범을 좀에 대해서 공범이가 없다라고 본 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재판부 생각에 저는 사실 직권남용 진짜 모르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거 전 잘 몰라요. 근데 이 재판부 재판단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같지는 별 문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된다는 건 변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원 배제하고 돈 안 주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한 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한테 누구 돈 주지 마. 누구 돈 줘. 얘 없애. 뭐 이런 구체적 지시가 없었으니까 예. 추상적으로는 지시를 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가 없었으니까 공범관계는 못 본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뭐 그것까지도 저도 뭐 나름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인데 그거 좌파 배제 우파 지원 이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야 좌파 배제하고 우파 지원하는 게 우파 정부로서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판사에 봤을 때. 그럼 그건 아예 판단을 쓰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좌파를 지원하고 우파를 배제하는 이건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법적인 논란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 그럼 괄호에서 변론으로 하고 그러면 블랙리스트에서 공범에게 인다본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법원의 법원의 판결을 90% 이상 존중하는 저로서도 그 부분은 저는 판단드리거든요. 만약에 괄호하고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우리가 사법적으로 유무죄가 되는지 무리겠다는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합법이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건 좀 납득이 안 되죠. 박준 변호사님. 이걸 왜 썼어요, 진짜로?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물어보자.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백성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네. 변호사들한테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주거나 그러게 되면 조폭 논리를 많이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네. 귀에 쏙 들어오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폭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아치에서부터 무슨 건달에서부터 조폭까지인데 야, 전 뭐야? 이러지. 팔 부러뜨려라. 그 눈은 때려갖고 전주 이지만 딱 내라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딱 귀여우지. 대통령이 이거 왜 이렇게 사회가 좌파들이 날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정도도 안 하죠. 아, 왼쪽이 불편해, 왼팔이 불편해. 그 정도만 얘기해도 그 정도도 얘기 안 해요. 밑에서 다 불편한 알아봤습니다. 이 팔이 왼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휘를 하는 뭐 조폭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국정의 최고면 그 정도 지휘 얘기를 하면 밑에서 알아서 행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판결문에 이렇게 쓴 거는 어쩌면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예. 22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2부는 우리 김세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건이 한 서너 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했는 거는 30부예요. 30부는 예. 우리 얘기해서 항병헌 판사, 부장판사고요. 아. 항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만 담당을 했어요. 특히 뭐 조윤선이라든지 김기준 전 실장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방론으로 판결문에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된 게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재판 받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에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굳이 예. 왜 이걸 써가지고 또 해명도 했어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으면 쓸데없는 짓을 두 번 반복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글쎄요. 판결문 잘 적고 싶고 판사가 그런 욕망은 제가 알겠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저는 형사 사건은 이제 존중합니다. 저도 예. 뭐 김태현 변호사 똑같이 그렇게 직권남용죄 부분을 뭐 어떻게 하고 조윤선 장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쓸데없이 헌법 얘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월권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세요. 백 변호사님. 나중에 예,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부분 유죄로 나왔다 한번 가정을 그러니까. 해보죠. 예.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거 뭐야? 뭐야? 법원에서 여기서는 무죄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유죄라고 그러고 역시 이거는 판결이 정치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를 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네. 자, 박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 네. 이제 그 무죄다라고 하는 취지로 썼는데 네, 네. 전에 최순실 그 이대 그 부정입학 네. 그거 다 판결 났잖아요. 네, 그렇죠. 판결 날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네. 딱 끊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한 재판부에서는 무관하다라고 네. 관계서 연결선 끊어주고 또 이번에 블랙리스트는 연결해갖고 판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일단 공범관계로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판단을 한 것 판단을 해줘야 같은데 되는데 근데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직권남용 부분 관련해서 김태현 변호사 말 맞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까지를 직권남용을 본 게 아니라 그 외에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배제하는 거를 은밀하게 좀 뭐 집요하게 진행해 왔다. 이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면 박 전 대통령 그래 저 좌파 배제 우파 지원 이 정도면 그럼 직권남용 아니다. 요 논리인 것 같은데 문제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럼 부산국제영화제 하나만 한 건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한 건가요? 그게 결국 다이빙벨이랑 뭐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때.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불편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왜 그 부분은 쏙 빠졌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재판부에 예. 부담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방송 이름이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아하, SBS 103.5 예. 70억 분의 1 맞죠?
대체부가 70억분의 1이면 굳이 안 했어도 될. 맨날 하시나 70억분의 1. 그건 제가 하는 거죠. 재판부가 왜 광고. 그것까지 마성의 생각합니까? 중독성 이것도 있어. 마성의 마성의 중독. 중독성. 그게 생각 안 했어. 내가 마성의 중독성. 그래서 뭔가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 2992님,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증거 부족 일반인 상식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인데요. 화가 납니다. 안 했어야 될 걸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론이에요. 이경민님 이러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목조가 없네요. 누군지. 당연히 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 날 것 같아요. 2345님, 박지훈, 백성문, 김태현 변호사님 너무 반가워요. 자, 요 대해서 맞아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이해해 보려 막 생각을 하는데 그 헌법 법률 위반이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진짜 이해가 안.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안 가는 얘기하지 마. 하고 야, 이해가 안 간다. 공범 부분은요. 예. 이 재판부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를 굉장히 좁게 보는 거죠. 이 공모의 관계를 좀 판단에 본인의 판단 가치 판단이 예.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가 워딩이 탁탁 나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야 눈 딱 감고 내가 박 전 대통령 한번 봐주자라고 했으면 노태관 국장 찍어낸 것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유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냐면 노태관 국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워딩이 있어요. 쌍따 딱 치고 참 나쁜 사람이네요. 예. 그럼 언론도 이미 다 나왔어. 그다음에 좌천. 그다음에 또 쌍따 딱 치고 아직도 일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파면 빼도 박도 못한 워딩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지시, 공모 이걸 인정을 한 건데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협의의 본- 개념으로 아주 정밀 타격하듯이 정밀 봤다. 타격한 건데 이제 블랙리스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까 다이비변 그런 것도 좀 두루뭉실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우리 이제 요새 나오는 거 보면요. 대충 뭐 하고 슈슈슈 이렇게 넘어가지고 뭐 딱딱 찍어가지고 뭐 적어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대잖아요. 예. 그런 특성을 반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모 관계를 이렇게 좁게 본 것 같아요. 이 재판부 자체가. 박지훈 변호사님 네. 돌발 질문. 네. 원고에 없는. 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는데 구인 네. 완강히 저항해서 야. 못했어요. 이거가 국민들 관심 높아요. 높아요. 오늘 구인 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예. 안 근데 지금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 강력하게 저항해서. 우리 현행법에 구인 집행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는데 절차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구인 영장에 들어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아무도 예상을 없어요. 못한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만들 때 만약 법률을 만들 때 구인 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안 입법의 가보셨- 불법입니다. 교도소 입법의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참관이나 뭐 마사판 심사를 당황하는 건 뭘까요? 그게 제가 뭐 아니 그래서 예. 이럴 때 교도소에서 처하는 조치가 있어요. 강력하게 구인 저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교도관 툭 치잖아요. 마구당탕 하다 보면 그거요. 바로 징벌방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조치가 없지가 않아요. 징벌방으로 보내요. 이게요. 또 소리 지르잖아요. 또 보내. 맞아요. 예. 저는 결론은 동일한데 박 변호사랑 과정은 달라요. 입법의 불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영장 집행이거든요. 그렇죠. 영장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이제 법에다가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온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오다 저 광화문에서 오다 보니까 또 무슨 이제 시위를 하시던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연행이 돼 가시더라고요. 경찰한테 예. 뭐 현행범 체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돼요. 이것도 영장이니까 가서 끌고 오면 돼요. 구속영장 집행하듯이.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가다가 또 발가락 다쳤다 그러면 또 병원 가야 되지. 예. 또 난리 나지. 전직 대통령을 예우로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가냐. 어차피 나가봐야 내 재판에 영향 있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집행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세상에 누가 영장 앞에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럼 사실은. 어떡합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법치주의 강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 이런 거 참 좋아졌어요. 그런 워딩. 근데 본인은 안 하네요. 아니 엄정한 집행까지는 했죠. 네.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엄정한 집행 엄정한 어디서 집행은 나세요? 당신들만 하고 나는 안 해요. 자, 2452년 강력히 저항했다는 건 어떻게 저항했다는 걸까요? 교도소에서 저항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이 세 분 변호사를 모릅니다. 저희는 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나안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집행을 이상일걸요? 자빠졌다고?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보통 네. 사람들은 보통 이제 네. 누가 저항을 많이 하냐면 조폭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끌어낼 때 막 저항하는 건데.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비주얼 그냥 보듯이 해야죠. 문을 딱 열려면 문 열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박 문 전 열지 대통령 마세요. 목소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여기서 저항이라는 게 여기서 저 죽습니다. 여기 좀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저항이 뭐 끌고 나가는데 왕강이 저항해서 막 몸싸움을 하고 이런 저항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건강상 이유예요. 며칠 전에 병원도 갔다 오셨고 뭐 병원에서도 뭐 별 큰 이상은 없었고 저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없는데 문까지 땄을 거예요. 문 덜커덩 따는 소리 딱 나는 순간 문 열 들어오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이제 저는 그 저게 정도예요. 밝아요. 예. 몸에 손대는 거 전까지 갔다고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좁고 오늘 사실 굉장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보통 알겠습니다. 문을 딱 팔로 끼고 네. 내 팔 부러져 그리고 그걸 잡고 안 나와. 아.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요즘 못 때리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끄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팔 풀고 너 때문에 달리부터 하고 구인하지 않고 징벌방에 먼저 보내. 그러면서 좀 당신 잘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못하거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도 이거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게 뭐 입법의 불비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말한 것처럼 딱 그래요. 아니 구인영장 발부됐는데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원래 끌고 올 수 있는 게 구인영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끌고 간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재판 이 참여에 관련해서 최소한의 품위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변호사님들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오세영님, 봉도사님 오른쪽 변호사님 너무 귀여워요. 완전 팬이에요. 박지원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 아닙니까? 오른쪽 이쪽입니다.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 아. 앉아있는 분.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 아니 두 분 다. 두 분 다. 우리 또 몰라. 자, 여긴 아니에요. 나만 빼고 6674님. 났는데 뭐가? 예. 아니 내 오른쪽이 이렇게 돌아서 거기까지인데. 6674님 봉도사님 제주도 여행 중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주도 여행하셨으면 그냥 듣지 말고 제주도 여행하세요.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항에서 어떤 한 50대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저씨분이 벼랑 날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지금 정치쇼 듣고 있었는데 아니 왜 로마까지 와서 정치쇼를 듣고 계세요. 다운받아갖고. 로마 다녀오셨어요? 예. 휴가 때요? 로마 휴일. 원래 휴일은 로마를 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우, 좋으시겠다. 로마 휴일. 언제 가나 우리는. 자, 이제 블랙리스트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이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좌파 진영에 예술인들을 도와주고 화이트리스트 그 명단도 작성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우파 진영만. 우파 진영. 네. 예, 그분들을 도와준 것도 지금 이건 아직 재판 진행도 안 했어요. 수사하고 1심에서 일단 김기춘 실장 유죄가 나왔죠.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정확하게 반대 측면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어디를 지원하면 어느 쪽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경련을 이용해서 뭐 어버이 연합, 뭐 엄마 부대, 뭐 이런 쪽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우리 정권의 뭐 좀 우호적인 쪽에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요. 예. 그 화이트리스트도 블랙리스트가 직권남용 유죄가 나온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아까 요거 한마디를 꼭 해야겠어요. 박 전 대통령 그 무죄 취지로 이게 써놓은 내용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정확하게 김기춘 실장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김기춘 실장이 계속 이거 무죄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이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100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나눠줘.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우리가 판단해 준 게 이게 무슨 죄냐. 이게 김기춘 실장의 무죄 취지 변론이거든요. 그럼 무죄 취지 변론 김기춘 시장 무죄 선고했어야죠. 그러니까 왜 유죄로 했죠? 근데 그거를 뭐 은밀하게 뭐 지원을 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듣다 보면 이거 항소심과 혹시 또 김기춘 시장도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들어가는데 네. 그건 넘어가기 전에 블랙리스트 7명 중에 한 명만 무죄고 나머지 6명은 유죄다. 네. 굴비 10개, 12개 묶어고 판데 하나 빼고 그냥 이거 다
올판값 내세요 이런 이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 전 장관의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좀 보고 말씀. 시간이 예. 없네. 그냥 그거 할 때 얘기하세요. 이게 이런 거에 결정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정관주 전 차관이거든요. 예. 둘 다 그- 1년 예. 6개월 유죄.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안 했는데 나 지시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신동철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신동철 얘기는 아니 뭐 보고를 하긴 했는데 그거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다 해가지고 저 교육문화수석 쪽으로 넘기고 예. 이제는 우리는 소가 아니니까 그냥 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관주 비서관도 본인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보고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 같은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주재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핵심 중인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 조서보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두 사람의 증언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나왔다고 보고 예. 다른 백그라운드 얘기는 2부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특검에서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캐비넷이 있거든요. 다른 증거 더 수집해가지고 내면 2심에서 충분히 번복 가능하고요. 예. 조윤선 장관 않지만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 공범을 좀에 대해서 공범위가 없다라고 본 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재판부 생각에 저는 사실 직권남용 진짜 모르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거 전 잘 몰라요. 근데 이 재판부 재판단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같지는 별 문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된다는 건 변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원 배제하고 돈 안 주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한 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한테 누구 돈 주지 마. 누구 돈 줘. 얘 없애. 뭐 이런 구체적 지시가 없었으니까 예. 추상적으로는 지시를 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가 없었으니까 공범관계는 못 본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뭐 그것까지도 저도 뭐 나름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인데 그거 좌파 배제 우파 지원 이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야 좌파 배제하고 우파 지원하는 게 우파 정부로서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판사에 갔을 때. 그럼 그건 아예 판단을 쓰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좌파를 지원하고 우파를 배제하는 이건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법적인 논란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 그럼 괄호에서 변론으로 하고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공범에게 있다 본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법원의 법원의 판결을 90% 이상 존중하는 저로서도 그 부분은 저는 판단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괄호하고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우리가 사법적으로 유무죄가 되는지 무리겠다는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합법이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건 좀 납득이 안 되죠. 박준 변호사님. 이걸 왜 썼어요, 진짜로?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물어보죠.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백성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네. 변호사들한테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주거나 그러게 되면 조폭 논리를 많이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네. 귀에 쏙 들어오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폭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아치에서부터 무슨 건달에서부터 조폭까지인데 야, 전 뭐야? 이러지. 팔 부러뜨려라. 그 눈은 때려갖고 전주 이지만 딱 내라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딱 귀여우죠. 대통령이 이거 왜 이렇게 사회가 좌파들이 날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정도도 안 하죠. 왼쪽이 불편해, 왼팔이 불편해. 그 정도만 얘기해도 그 정도도 얘기 안 해요. 밑에서 다 내가 불편한 이 알아봤습니다. 팔이 왼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휘를 하는 뭐 조폭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국정의 최고면 그 정도 지휘 얘기를 하면 밑에서 알아서 행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판결문에 이렇게 쓴 거는 어쩌면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예. 22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2부는 우리 김세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건이 한 서너 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했는 거는 30부예요. 30부는 예. 우리 계속 항병헌 판사 부장 판사고요. 아. 항병헌 부장 판사는 블랙리스트만 담당을 했어요. 특히 뭐 조윤선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반론으로 판결문에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된 게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재판 받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굳이 예. 왜 이걸 써가지고 또 해명도 했어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으면 쓸데없는 짓을 2번 반복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글쎄요. 판결문 잘 적고 싶고 판사가 그런 욕망은 제가 알겠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저는 형사 사건은 이제 존중합니다. 저도 예. 뭐 김태현 변호사 똑같이 그렇게 직권남용죄 부분을 뭐 어떻게 하고 조윤선 장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쓸데없이 헌법 얘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월권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세요. 백 이제 변호사님. 나중에 네. 예,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부분 유죄로 나왔다면 가정을 그러니까. 해보죠. 예.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거 뭐야? 뭐야? 법원에서 여기서는 무죄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유죄라고 그러고 역시 이거는 판결이 정치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를 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네. 자, 박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 네. 이제 그 무죄다라고 하는 취지로 썼는데 네, 네. 전에 최순실 그 이대 그 부정입학 네. 그거 다 판결 났잖아요. 네, 그렇죠. 판결 날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네. 딱 끊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한 재판부에서는 무관하다라고 네. 관계서 연결선 끊어주고 또 이번에 블랙리스트는 연결해갖고 판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공소장이 일단 공범관계로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판단을 한 것 판단을 해줘야 같은데 되는데 근데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직권남용 부분 관련해서 김태현 변호사 말 맞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까지를 그 직권남용을 본 게 아니라 그 외에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배제하는 거를 은밀하게 좀 뭐 집요하게 진행해 왔다. 이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면 박 전 대통령 그래 저 좌파 배제 우파 지원 이 정도면 그럼 직권남용 아니다. 요 논리인 것 같은데 문제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럼 부산국제영화제 하나만 한 건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한 건가요? 그게 결국 다이빙벨이랑 뭐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때.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불편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왜 그 부분은 쏙 빠졌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다음 알겠습니다. 재판부에 예. 부담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방송 이름이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아하, SBS 103.5 예. 70억 분의 1 맞죠? 네. 대체부가 70억분의 1은 굳이 안 했어도 될. 맨날 하시나 70억 분의 1. 그건 제가 하는 거죠. 재판부가 왜 광고. 그것까지 마성의 판결합니까? 중독성 이것도 있어요. 마성의 중독성. 그게 생각 안 했었네. 마성의 중독성. 그래서 뭔가 눈이 빙빙 돌아간다고. 2992님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증거 부족 일반인 상식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인데요. 화가 납니다. 안 했어야 될 걸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론이에요. 이경민님 이러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목조가 없네요. 누군지. 당연히 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 날 것 같아요. 2345님 박지훈 백성문 김태현 변호사님 너무 반가워요. 자, 요 대해서 맞아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이해해 보려 막 생각을 하는데 그 헌법 법률 위반이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진짜 예. 이해가 안.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안 간다 얘기하지 마. 하고 야, 이해가 안 간다. 공범 부분은요. 예. 이 재판부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를 굉장히 좀 좁게 보는 거죠. 이 공모의 관계를 좀 판단에 본인의 판단 가치 판단이 예.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가 워딩이 탁탁 나와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야 눈 딱 감고 내가 박 전 대통령 한번 봐주자라고 했으면 노태관 국장 찍어낸 것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유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하. 그걸 왜 그랬냐면 노태관 국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워딩이 있어요. 쌍따 딱 치고 참 나쁜 사람이네요. 예. 그럼 언론도 이미 다 나왔어. 그다음에 좌천. 그다음에 또 쌍따 딱 치고 아직도 일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파면 빼도 박도 못한 워딩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지시, 공모 이걸 인정을 한 건데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협의의 본- 개념으로 아주 정밀 타격하듯이 정밀 봤다. 타격한 건데 이제 블랙리스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까 다이비뱅 그런 것도 좀 두루뭉실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우리 이제 요새 나오는 거 보면요. 대충 뭐 하고 슈슈슈 이렇게 넘어가지 뭐 딱딱 찍어가지고 뭐 적어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대잖아요. 예. 그런 특성을 반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모 관계를 이렇게 좁게 본 것 같아요. 이 재판부 자체가. 박지훈 변호사님 네. 돌발 질문. 네. 원고에 없는. 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는데 구인 네. 완강히 저항해서 야. 못했어요. 이거가 국민들 관심 높아요. 높아요. 오늘 구인 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예. 안 근데 지금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
강력하게 저항해서 우리 현행법에 구인 집행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는데 절차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구인영장이 돌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아무도 예상을 없어요. 못한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만들 때 만약 법률을 만들 때 구인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입법의 불법입니다. 교도소 입법의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참관이나 뭐 안타까운 심사를 당황하는 건 뭘까요? 그게 제가 뭐 아니 그래서 예. 이럴 때 교도소에서 처하는 조치가 있어요. 강력하게 구인 저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교도관 툭 치잖아요. 마구당탕탕 하다 보면 그거요. 바로 징벌방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조치가 없지가 않아요. 징벌방으로 보내요. 이게요. 또 소리 지르잖아요. 또 보내. 맞아요. 예. 저는 결론은 동일한데 박 변호사랑 과정은 달라요. 입법의 불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영장 집행이거든요. 그렇죠. 영장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이제 법에다가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온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오다 저 광화문에서 오다 보니까 또 무슨 이제 시위를 하시던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연행이 돼 가시더라고요. 경찰한테 예. 뭐 현행범 체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돼요. 이것도 영장이니까 가서 끌고 오면 돼요. 구속영장 집행하듯이.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가다가 또 발가락 다쳤다 그러면 또 병원 가야 되지. 예. 또 난리 나지.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가냐. 어차피 나가봐야 내 재판에 영향 있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집행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세상에 누가 영장 앞에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면 사실은. 어떡합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법치주의 강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 이런 거 참 좋아졌어요. 그런 워딩. 근데 본인은 안 하네요. 아니 엄정한 집행까지는 했죠. 네.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엄정한 집행 엄정한 집행은 하세요. 당신들만 하고 나는 예. 안 해요. 자, 이사오인님 강력히 저항했다는 건 어떻게 저항했다는 걸까요? 교도소에서 저항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이 세 분 변호사를 모릅니다. 저희는 안 가봤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는 안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집행을 이상일걸요? 자빠졌다고?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누가 저항을 많이 하냐면 조폭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끌어낼 때 막 저항하는 건데.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비주얼 그냥 보듯이 해야죠. 문을 딱 열려면 문 열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박 문 전 열지 마세요. 대통령 목소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네. 이 얘기를 왜 남의 재판을 판결하죠? 아니 이제 어쨌건 이 사건 전반에 관련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 박 전 대통령도 일단은 다른 재판에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 판결을 보고 좀 갸우뚱했는데요. 나머지 블랙리스트 뭐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나 이런 판결은 저는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좀 저도 이상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왔는데 막상 판결문 전체 35쪽이죠. 그 중에 6페이지를 박 전 대통령 거에 할애했단 말이에요. 예. 이 판결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박 전 대통령은 보수를 표방해서 대선 후보로 나왔고 예. 그러니까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만든 것. 예. 그 정책 기조를 만든 것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골자입니다. 근데 그게 우파 배제, 우파 지원, 좌파 배제 이게 블랙리스트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조폭 두목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조폭 두목인데 예. 조폭 논리를 하면 제일 귀에 쏙 들어가. 네, 그러면 저희 박지원 변호사를 내가 좀 코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 예. 그럼 제가 김태현 행동대장한테 저기 가가지고 제 박지원이를 저기 팔도 좀 부러뜨리고 좀 때려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이거 숨 좀 봐줘. 요즘에 쟤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야 뭐야? 아니, 알아서 그러니까 하는 거지. 좌파 배제 우파 지원 정책 기조 만들면 그 밑에서 김기춘 씨하고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 뭐 조폭 구조로 만들어서 제가 좀 말씀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공범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대통령이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하나는 정치인이죠. 당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수 집권 이런 표현 써도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두 가지 지위를 갖는 게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있지만 또 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어요. 뭔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집행이에요.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인데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이번 판결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좀 혼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판결을 보신 적 있어요? 블랙리스트 판결을 처음 봤죠. 아, 블랙리스트 판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이걸 왜 적었나 싶어요 판결문에. 네, 박지훈 변호사 이상해요. 저는 가장 정확한 지적했다고 봐요.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왜 아니에요? 써? 그러니까 못 봤죠 저도.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의 판결을 제가 받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말고 그죠? 예.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백성 변호사 잠시 언급했듯이 변호사다 보니까 저는 예. 10년을 넘게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 저는 웬간하면 판결을 비판 안 합니다. 왜? 아하. 법원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무슨 제가 제 주장 썼다가 소송 질 일 있습니까? 언제 가서 또 만날 건데. 그렇죠. 아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내가 아니랬다고 딴 걸 했다가 무슨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웬간하면 비판 안 하는데 예. 이번 판결은 이제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 일단 뭐 뒤에다 나오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조윤선 전 장관 무죄 부분인데 예. 저는 이건 무죄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건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 부분이에요. 공범. 그 왜 예. 판단했냐라는 건데 이 공소장 보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기춘 전 공범 관계가 적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박 전 대통령 조사 안 돼서 기소는 못했지만 예. 왜냐하면 처음에 최순실 씨 K재단 미래재단 기소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피고인은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지만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상 그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건 맞아요. 예. 뭐 유무죄를 여기서 주문에 선고하지 합니다.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뭐 저- 여기서 저항이라는 게 여기서 저 죽습니다. 여기 좀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저항이 뭐 끌고 나가는데 왕강이 저항해서 막 몸싸움을 하고 이런 저항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건강상 이유예요. 음. 며칠 전에 병원도 갔다 오셨고 뭐 병원에서도 뭐 별 큰 이상은 없었고요. 저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없는데 문까지 땄을 거예요. 문 덜커덩 따는 소리 딱 나는 순간 문요 들어오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이제 저는 그 저게 정도예요. 밝아요. 예. 몸에 손대는 것 전까지 갔다고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좁혀. 오늘 사실 굉장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보통 알겠습니다. 문을 딱 팔로 끼고 네. 내 팔 부러져 그리고 그걸 잡고 안 나와. 아.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요즘 못 때리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끄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팔 풀고 너 때문에 달리부터 하고 구인하지 않고 징벌방에 먼저 보내. 그러면서 좀 당신 잘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못하거나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지훈 변호사도 이거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게 뭐 입법의 불비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말한 것처럼 딱 그래요. 아니 구인영장 발부됐는데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원래 끌고 올 수 있는 게 구인영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끌고 간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재판 이 참여에 관련해서 최소한의 품위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변호사님들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오세영님, 봉도사님 오른쪽 변호사님 너무 귀여워요. 완전 팬이에요. 박지원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 아닙니까? 오른쪽 이쪽입니다.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 아. 앉아있는 분. 여기에 어디에요? 여기. 아니 두 분 다. 두 분 다 우리 또 몰라. 자, 66. 여긴 아니에요. 나만 빼고 6674님. 기억났는데 뭐가? 예. 아니 내 오른쪽이 왜 이렇게 돌아서 거기까지인데. 6674님 봉도사님 제주도 여행 중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주도 여행하셨으면 그냥 듣지 말고 제주도 여행하세요.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항에서 어떤 한 50대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저씨 분이 벼랑 날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지금 정치쇼 듣고 있었는데 아니 왜 로마까지 와서 정치쇼를 듣고 계세요. 다운받아갖고. 로마 다녀오셨어요? 예. 휴가 때요? 로마 휴일. 원래 휴일은 로마를 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우, 좋으시겠다. 로마 휴일. 아 언제 가나 우리는. 자, 이제 블랙리스트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이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좌파 진영에 예술인들을 도와주고 화이트리스트 그 명단도 작성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우파 진영만. 우파 진영. 네. 예, 그분들을 도와준 것도 지금 이건 아직 재판 진행도 안 했어요. 1심에서 일단 김기춘 실장 유죄가 나왔죠.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정확하게 반대 측면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어디를 지원하면 어느 쪽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경련을 이용해서 뭐 어버이 연합, 뭐 엄마 부대, 뭐 이런 쪽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우리 정권의 뭐 좀 우호적인 쪽에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요. 예. 그 화이트리스트도
블랙리스트가 직권남용 유죄가 나온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아까 요거 한마디를 꼭 해야겠어요. 박 전 대통령 그 무죄 취지로 이게 써놓은 내용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정확하게 김기춘 실장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